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푸른길 방송의 푸른길 인문학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죠. 미안하게 됐고요. 좀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좀 재미있는 김삿갓의 시세계를 좀 여러분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삿갓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죠? 네. 김삿갓은 먼저 소개를 하자면 1811년 아마 이때가 조선으로 말하면 순조 1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김삿갓은 본명이 김삿갓이 아니고 김병연입니다. 김병연이라는 사람이 본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나중에 바꾸죠.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김립이라는 한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삿갓립자입니다. 삿갓립. 그래서 이 김삿갓이다 이렇게 된 거죠. 김립신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까요? 왜 김삿갓은 김병연으로 이렇게 원래 본명이 있었는데 김병연을 가명으로 이렇게 바꾸고 천하를 그냥 별수도 안 하고 유랑하고 살다 죽었을까요? 김삿갓은 원래 강원도 영월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영월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라도의 화순 동복에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 동복에 가면 적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벽이 있는 화순에 가면 화순 적벽하고 무렴 적벽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적벽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대단하죠. 적벽이 요즘 유명한 관광지로 떠가지고 하는데 적벽이라는 게 붉은 벽이죠.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강 가해가 이런 빨갛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적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국에도 적벽이 있고 우리 화순에 이렇게 적벽이 있는데 적벽의 모양새를 아는 것이 두 군데. 화순 적벽하고 무렴 적벽. 화순 적벽이 규모가 커가지고 얘가 대표 항목이죠. 이 무렴 적벽에 바로 김삿갓 공원이 있고 김삿갓 공원 안에가 김삿갓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순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화순에 와서 김삿갓 시인이 살 때 굉장히 재밌는 시를 한 수 썼죠. 어떤 거냐면 무동산 고 송하제 적벽 강수 사상무라.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무등산이 높을 것이 높다 하되 소나무 송자 소나무 아래에 있도다. 적벽강의 물이 깊다 하되 모래사자 모래 위를 흐를 유자 모래 위를 흐르는구나. 이 무등산과 적벽은 하순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표적인 두 경치입니다. 무등산 광주에 오면 무등산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화순이 무등산 동편이고 광주가 무등산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순에서 보면 무등산이 이제 자기 산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적벽은 아름다운 강이고요. 근데 그 두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무등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구나. 적벽강물이 그렇게 깊고 아름답다 하되
모래를 흐를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이 풍경을 읊는 시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상당히 이런 시를 남겼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중국의 무이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자문화교류차관원에 갔는데 중국 무이산 시가 주자의 이제 사당과 주자가 공부했던 곳이 이제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무이산 시의 시청 문화 관광 담당도 오고 또 거기서 주자문화를 연구하는 주자문화연구원의 간부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면 우리 다르게 좀 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교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모택동인가 또 미국 가서 등소평이 미국 가서 백악관에서 시를 한 수를 한다니까. 시진핑이도 어디 가면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논어에 한 구절을 남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마디씩 시를 읽거나 고사성어를 남기는데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압축됐지만 의미심장한 애교적인 그들이 됩니다. 중국은 초중고등학교 과정 같으면서 약 500여 수 정도의 시가 아마 의무적으로 이렇게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시를 이렇게 일상생활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그날 가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좀 우호적인 우리 교류를 좀 잘 진척시키러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 김삿갓 시인의 시를 응용해서 시를 한 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청화무 계련 이게 화순과 무이산 시가 결연을 하는 것을 청하노라 이런 시 제목이었는데 이걸 다 쓰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문으로 얼른 표현해. 무이산 한글로 쓰면 빠르니까 무이산경 천하체 그 다음에 적벽 려 지상원 그 다음에 무이산 무이화순 상사미 우호 교류 진기원 무이산의 경치는 천하의 최고로구나. 그런데 적벽강의 아름다움은 지상에서 으뜸이다. 그래 무이산 씨하고 화순 씨가 이렇게 여기서 무이산 씨 중국 무이산 씨의 경치는 천하의 최고고 한국 화순 적벽강의 아름다움은 지상에서 으뜸이다. 그러니까 무이산 씨가 화순이 서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좀 비슷한데 이렇게 서로 우호 교류를 정말로 기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은 또 이렇게 시를 통해서 뭔가 좀 해야 가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김삿갓 시인이 이 방랑 시인이 된 것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20살 때 김삿갓 시인이 이제 20살 때 이제 과거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과거 시험을 볼 때 이제 시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제가 나오는데
당시 어떤 시제가 나오냐면 선천부사 김익손의 행위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김익손이라 김익손 이 김익순을 논하라. 김익순이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 조선 중후기가 아주 조정도 엉망이고 무능하고 또 이제 탄광호들이 설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밀란 중에서 대표적인 밀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경래 란이에요. 홍경래 란이 홍경래가 함경도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조정을 그냥 뒤엎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이 홍경래 란이 일어났을 때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그 선전에 이 진압을 하는 부사로 나갔는데 이 홍경래 세력이 압도당해가지고 져. 그래서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홍경래한테 항복을 하고 갑니다. 이 항복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조정으로 보면은 역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김익순이라는 사람의 평소의 성품을 봤을 때는 많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논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김병현이가 김익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런 그 과거 시험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만족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묻죠. 과거 시험 잘 봤느냐? 그러니까 잘 봤다. 그래서 무엇이 나왔더냐라고 이제 어머니가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김삿갓을 교육하고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김삿갓을 물어보니까 김삿갓이 아니 김익순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 나와서 내가 김익순의 그런 것을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남기고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충격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돌아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김병인한테 들려주게 됩니다. 그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너의 할아버지였다라고.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항복해가지고 역적이 되어서 너한테 누가 될까 봐서 이렇게 너한테는 지금까지 한 말씀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김병인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 나의 할아버지를 나쁜 놈이라고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어떤 비판하는 글을 쓰다니 내가 있다고 공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선조 하나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김병희가 한탄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정말 이제 유랑에 나서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김삿갓이가 평생을 벼슬하지 않고 평생을 거린 신세가 돼가지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썼던 이런 시가 김삿갓의 시로 이제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삿갓은 참으로 많은 시를 아마 남기는데요. 뭐 일설에 하면 1000여 편의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김삿갓의 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267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267수의 수를 봐도 김삿갓이 얼마나 천재적인 시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뭐 시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태백하고 이제 이백이죠. 이태백과 두보 이 당시대 대표적인 두 시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의 천재들이고 시의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김삿갓의 시를 보면은 이분들 못지도 않아요. 못지않게 정말로 이 정말 풍자와 삶과 아주 그냥 그 세상을 보는 눈들이 살아있는 어떤 시들을 이렇게 남깁니다. 오히려 즉흥적인 풍자 방면에서는 이 두 시인의 중국의 시성들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대단한 이 천재시. 이런 천재가 사실은 그 지식을 이 간직에 나가지고 풀어먹지도 못하고 이 돌아가시게 이 유랑을 하면서 했다는 것이 좀 우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천재적인 시작품 한 수를 한번 봐볼까요? 선화당 성상사당 낭민 누화 낭민루 함도민 함영도 조 기영 이 이제 시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화당상 선화당 낭민루하 낭민루 함경도민 함경도 조기영가 조경 이거 글을 읽어보면서 좀 재밌는 현상이죠. 앞에 있는 이 음과 뒤에 있는 구절의 음이 같습니다. 선화당 상 선화당 그 다음에 뒤에 낭민루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또 낭민루 함경도 뒤에 또 함경도 조기영과 조경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자의 뜻을 이제 풀어보면 좀 다르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그 한글의 원문자하고 한문을 함께 쓴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문자가 쓰였고 말하자면 양반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자들이 주로 써져 있는 이 두 가지가 짬뽕 되는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똑같은 이렇게 걸로 나오고 한자를 읽어보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김삿갓 시는 민중 시니까 민중이 또 알아듣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대단한 풍자를 내보고 있습니다. 선화당하고 여기 낭민루는 이 관아에 있는 집과 누각의 그 이름입니다. 이게 관아에 있는 선화당 위에는 선화당 이게 뭐냐면 이건 불화자고 이것은 민주당 뭐 공화당 할 때 이제 이 무리당자입니다. 무리당자. 그러니까 화당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접대다 이런 화접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화당 이 관아의 선화당 위에서 화접대 같은 정치를 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다음에 낭민루 아래에서는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의 눈물이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 거야. 정치를 개판화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배경이 함경도인데 함경도민들이 모두 다 놀랄 경자 도망도자 뭐 놀라서 다 도망가. 아까 함경내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속으로 다 도망가서 도적이 되는 거지.
조기영이라는 것은 이 고을에 있는 탐관오리 나쁜 놈입니다. 그래. 조기영 너는 뭐시기 조기영 가정 조기영 가가 조기영 너 어찌 영원히 갈 줄 아느냐.